자,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천천히 답을 한번 확인해 봐요. 자, 73쪽 1번의 race의 뜻은 인종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의 respect는 존중이었습니다. 자, 인트로 퀴즈 갈게요. 1번의 첫 두 문장으로 보아 전개될 내용은 답이 1번이었습니다. 2번의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우트로 퀴즈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자, 볼게요. 자, 캐린 팍이라는 교육 분야에 있어서 한 연구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제안을 하냐. 자, 미취학 아동들이 인종적인 그리고 민족적인 차이점을 알아차리고 있고 또한 그들이 본 것에 대한 의견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뭘 가지고 만드냐면 그들의 정보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정보는 어떤 정보냐면 그들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갖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의견을 만들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면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유치원생들, 되게 꼬마 아이들, 걔네인데 걔네가 벌써부터 인종적, 민족적 차이점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의견을 본인들 나름대로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갖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고 있다 이거야. 되게 신기하죠, 그죠? 뭔 생각이 있다고요? 꼬맹이들이. 그렇다 이거야. 자, 여기서 일단 R이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는 어법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뭐 수일치 문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수일치 문제로 낸 거라기보다는요. 얘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동사가 일단 suggest인 걸 봤었어야 돼요. 자, 뭔 얘기 할 거냐? 자, suggest는 제안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죠. 그죠? 근데 그런 의미의 동사들 중에서 자, 이렇게 묶어볼게요. 의미가 요구나 주장이나 그 다음에 제안이나 권유하는 의미의 동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좀 같이 적어보면서 들어볼까요?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동사들 또 뭐 suggest뿐만 아니라 주장하다인 insist 그리고 뭐 요구하다인 require나 request 그 다음에 권유하다인 뭐 recommend라는 동사도 그렇게 쓰겠죠. 이런 동사들 다음에 이제 저기 문장에서처럼 봐봐. 여기도 좀 대절이 나옵니다. 대절이 나와요. 대를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데 자, 여기서 동사가 지금 어떤 형태를 하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자, 이 대절의 의미가 만약에 당위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된다. 즉 당위성이란 말은 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함을 뭐 주장하고 제안하고 요구하고 권유한다 이런 식의 의미인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석이 된다고 할 때는 이 동사에 should가 쓰인다고 봅니다.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고 보는 거야. 근데 이 should가 또 생략이 돼요. 근데 생략이 되더라도 동사는 항상 원형을 써줘야 되는 규칙이 있다 이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여기가 즉 당위성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B라고 써야 돼요. R이.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대절의 의미가 당위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그죠? 이 아이들이 그냥 이런 차이점을 알고 있고 이렇게 형성하고 있다라고만 해석을 했지 야, 이거를 알아차려야 되고 형성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은 안 됐단 말이야. 그지? 그럼 당위성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B가 아닌 거야. 그냥 R인 거야. 그럼 맞다고 하면 된다 이거야. 요 내용을 알고 풀었어야 되는 어법 문제였겠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녀 아까 연구원 한 명 있었죠? 박씨였어요. 박씨. 캐롤린 팍. 한국 사람인가 봐요.
진짜예요. 박씨입니다. 박씨. 자, 이분이 제안을 하기를 아이들이 서로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는 걸 돕냐면은 make sense라는 말은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 주변의 것들을 뭐와 같은 뭐 이런 인종과 민족성과 같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서로를 돕는데. 근데 그 것들은 다시 뭐냐? 이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띵스인 거야. 자, 그것들은 다시 뭐냐면은 그들의 현재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즉, 아니 그 조그만 것들이 뭐 민족이 뭔지 알겠어, 인종이 뭔지를 알겠어, 그지? 그런 어떤 본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 것들이고, 특히나 그런 거를 서로를 이제 돕는 때가 언제냐라는 거야. 민족이 뭐고 인종이 뭔지를 없을 때. There's no 더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은 더 경험이 많은 사람이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이용 가능한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을 때 본인들끼리 서로 약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저런 민족과 인종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나가 이해를 한다는 소리야. 되게 놀랍죠, 그죠? 저희 애는 아직도 집에서 맨날 뛰어다니면서 놀고만 있거든요. 프리스쿨러입니다. 프리스쿨 칠드런인데 오늘 아까도 잠깐 이제 와이프가 카톡 왔는데 집에서 초코파이 먹고 있더라고요. 질질 흘려가면서. 그런 애들이 근데 무슨 뭐 레이스하고 에스센시리 요거에 대한 개념을 만들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대세 선행사는 아까 우리가 저기 things라고 찾았고요. 그 다음에요. 비의 의미를 아래와 같이 표현할 때 빈칸에 알맞는 겁니다. 비의 의미. 자, 그러면 보죠. 자, 어린애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들 자신의 힘으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근데 어떻다라는 거예요. 이게 B 봐보세요. B 여기 보세요. 그들의 이해를 뛰어넘는다고 되어 있으면은 그들만의 힘으로 아이들이 완전히 이해하는 게 어떨까요? 어렵겠죠. B가 되겠지. 챌린징 하다라는 의미로 갈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자, 그래서 아이들입니다. 근데 바로 동사가 안 나왔죠, 그죠? 안 나왔어요. 동사는 여기입니다. can lead예요. leading children 하는 아이들이래요. 그러면 아이들을 이끄는 아이들인 거야. 그지? 근데 어떤 상황에서요? 이 racial한 ethnic한 differences를 이해하는, 즉 인종적 그다음에 민족적 차이점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을 이끄는 아이들인 거예요. 야, 이건 이게 맞아, 저게 맞아 라는 식으로 뭐 지들이 뭘 안다랍시고 주변에 아이들을 이끄는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그런 애들이 다시 어디에 다다를 수 있어? 잘못된 생각에 다다를 수 있어. 야, 쟤는 우리랑 피부색이 달라, 그래서 쟤는 괴물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 선생님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 가조 처리하세요. 자, 세심하게 아이들에게 지침을 주는 것이, 아이들의 근데 뭐에 대해서? 이해에 대해서. 다시 어떤 이해에 대해서? 네, 이런 인간의 차이점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를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것도 세심하게 이끌어주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다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요 글은 이제 우리가 글에 큰 패턴들이 있었습니다. 지문줄 중에서. 근데 그 중에서 문제점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어떤 방안을 제시를 했을 때 이게 주제가 된다라는 패턴이잖아요. 그죠? 문제점은 뭐겠어요? 아이들끼리 서로 그들끼리 서로 상호작용해가지고 잘못된 인종적, 민족적 차이,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차이, human difference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거를 잘못된 오개념을 만들어낸다 이거야.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그럼 뭐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야. 선생님이 그걸 잡아줘야 된다 이거야. 자, 밑줄 친 부분은 방금 제가 해석을 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겠고. 자, 문장 3의 의미를 그럼 봅시다. 그럼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글은, 이 문장은 당연히 답이 B가 되겠죠, 그죠? B. 교사의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관련 없는 문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Becoming friends with 이쪽부터 시작을 하는. 자, 이걸 골라내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는 읽어보고 나서 설명할게요. 자, 친구를 사귀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이냐면 이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즉 다른 배경이란 말은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말로 해보자면은
인종적인 그다음에 민족적 차이점이 있는 아이들이 되겠죠. 그런 아이들과 이렇게 친구가 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이들이 뭘 거부하도록 도움이 될 수 있다. 부정적 고정관념을 거부하도록 도와줄 수 있다 이거야. 언뜻 보기에는 이 문장은 굉장히 이 글과 어울려 보입니다. 그죠? 근데 왜 답이 이 문장이 되겠냐라는 건데, 자, 다시 보세요. 문제점은 아까 차이를, 아이들이 인간의 차이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들 스스로가.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상호교정하니까.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선생님에 대한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이거는 지금 봐봐요. 똑같이 이 문제점에 대한 것은 네거티브 스테레오타입스를 만드는 것을 얘기하겠고, 그지? 근데 그것에 대한 도움이 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친구들을 사귀는 거. 근데 여기는 해결책이 선생님의 지도. 그럼 어때? 글이 내용적으로 안 맞다 이거야. 이 글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것과는 다른 친구들을 사귀는 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있는 친구들을 사귀는 거, 이걸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 문장은 전체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 문제였어, 이거는 사실은. 헷갈릴 수가 있는 문제였다 이겁니다. 굉장히 흡사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면은, 그리고 우리가 동의합니다. 우리가 어떤 편견을 가지고 태어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이 자라면서, 사람들이 자라면서 아이들이 점점 더 배워나갑니다. 고정관념에 대해서 배워나간다는 거. 그걸 누구로부터요? 어른들이나 그 주변의 매체들로부터 몹쓸 것들을 배운다 이거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선생님으로서 언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드는 언급들, 즉 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코멘트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말들이 아주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의 인식에 대해. 뭐에 대한 인식이냐? 인간의 차이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사실은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뿐만 아니지. 솔직히 말하면은 어른들, 그 아이 주변의 어른들이 어떠한 말과, 즉 인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쓰는지, 어떤 얘기들을 하는지에 따라서 아이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잘 써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럼 6번에서 봐보세요. 6번 문장.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지금 생략된 건 두 곳이 있다 그랬는데, 이건 제가 방금 솔직히 이거 해석하면서 표시를 해줬었어요. 즉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꾸며준다 그랬죠, 그죠? 또 요렇게 해가지고 이걸 꾸며준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하나의 약속처럼 생각을 해야 돼.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 앞에는 관계사 생략돼가지고 수식 들어가는 거야. 그 관계사는 관계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부사일 수도 있고 하거든. 여기서는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물어봤어. 그래, 우리가 사용한다. 목적어 없잖아, 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들다 없잖아, 그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기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위치한 각각의 단어는 랭귀지하고 커멘츠가 된다 이거야, 그러면.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그래서 중요합니다. 뭐 하는 것이 그렇게 안티바이어스 프레임워크스를 사용하는 게, 여기서 안티바이어스면 이 편견적인, 편견에 반하는, 편견과 반대되는 그런, 편견을 반대하는 그런 프레임워크. 이제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사고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사고의 틀. 프레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틀이죠, 그죠? 근데 프레임워크라는 게 그 틀이 작용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의 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확하게 말하고 차분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존중을 가지고 말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뭐 할 때요? 다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사고의 틀, 즉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고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어떤 아이에게 그런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편견이 없는, 편견과 반하는 그런 사고의 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당연히 편견이 없는 걸 얘기해야 되니까. 답이 1번 A가 되겠죠. 그죠? judging, 판단하는 건데 without bias. 네, 편견 없이. 이렇게 읽을 수가 있겠어요. 정리됩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요약을 해봅시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골라서 넣어볼게요. 자, 아이들은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뭘 형성하는데 그게 뭐에 대한 거냐면 인종적인 민족적 특성에 대한 것들을 형성을 할 수 있대요. 뭘까요? 그렇지. 편견, prejudice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편견을 만들 수 있다 아까 그랬어. 지들끼리 막 꿍짝꿍짝 해가지고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들의 사회적 환경으로부터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까? 네, 선생님으로부터 뭐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가이던스. 그들은 선생님으로부터의 어떤 지침,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develop accurate and respectful perception of human differences. 즉, 정확하고 존중감 있는, 존중하는 그런 인간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difference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Public Relation에 대한 얘기 가보겠습니다. 이게 PR. PR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의 약자가 Public Relation인 줄 알았어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래는 PR의 뜻이 뭐겠어요? 그냥 대중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였어. 그지? 퍼블릭이 들어갔으니까 릴레이션이 관계였고요. 그죠?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뭐랄까 본인의 기업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를 하는 그런 홍보의 의미로서 나타났다 이거야. 가볼게요. 정답 확인해 봅시다. 단어를 못 본 자. 저렇게 남아서 보고 갑니다. 형민이 갑자기 표정이 안 좋아졌어. 너만 남지 않을 거야. 형민아. 자, 어휘 한번 봐볼게요. 자, settle resolve의 뜻이 있었죠. 해결하다. 그 다음에 wonder는 여기서 question, 즉 궁금해하는 거, 궁금증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밑줄 친 레모네이드와 레몬의 속성은 이거는 솔직히 레모네이드를 안 먹어본 사람은 못 푸는 문제지만 먹어봤다면 한 번쯤은 먹어봤다면 풀 수 있는 문제겠죠. 레모네이드는 스위트하고 포지티브하다면 레몬스는 sour하고 unpleasant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made lemonade from lemons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unpleasant한 것으로 pleasant한 거를 만드는 거네요. 답이 5번이겠죠. 그죠? manage to 부정사 표현이 관리하다라는 뜻으로 들어가면 안 돼. 관리하다가 아니라 가까스로 해내는 겁니다. 바꾸는 걸 가까스로 해냅니다. 이 challenging한 circumstances, 어려운 환경을 이득으로 바꾸는 거. 이게 그러니까 레모네이드.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가보자. 이거는 베넨제리스라는 회사하고 하겐다즈 회사가 나옵니다. 둘 다 아이스크림 회사예요. 하겐다즈는 들어봤을 거고 베넨제리스는 요즘에 뜨고 있더라고. 예, 유명해. 그 회사 이름은 몰라도 그 아이스크림 포장지는 어디서 한번 봤을 수도 있어요. 그 약간 푸른 초원 배경으로 해서 그 젖소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그런 아이스크림 통이 있으면 그게 베넨제리스 통이거든요. 엄청 달고 막 좀 맛이 진해가지고 좀 인기를 끌더라고요. 저도 한번 사 먹어보고 싶은데 인터넷에서 팔긴 하더라. 인터넷에서 살 수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두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는데 그걸 지금 PR이라는 어떤 소재랑 연관시켜서 보는 거야. 봐볼게요. 그러면은 이 베넨제리스라는 회사랑 하겐다즈라는 회사의 전쟁, 그 사이에서의 전쟁이 뭘 설명을 해줍니다. 뭘 설명을 해주냐.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Seize opportunities. 기회를 잡다야. 아이스크림 통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unlikely한 places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unlikely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뜻으로는 뭐 가능성이 낮은이란 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돌려서 생각하면은 예상 밖에, 예상치 못한 그런 곳에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들을 우리한테 이점이 되도록 사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자, 무슨 얘기 하는지 볼게요. 뭐 하는 대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hreat는 절대 여기에 들어갈 수 없는 형태가 되겠어요. 우리가 어법상 알맞는 형태로 바꿔보긴 해야 돼. 그런데 일단 힌트를 생각을 해보자면 앞에 전치사가 있다라는 게 하나 힌트가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동명사를 떠올려야지. ing 형태. 그럼 ing 형태만 떠올리면 그냥 threatening으로 들어갈 거냐라는 거야. 근데 봐보면 그럼 위협을 하려면 위협하는 거지, 그지? 이거 위협하다야. 위협하는 대상이 뒤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누구를 위협하는 거 대신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냥 ing를 쓰게 되면. 근데 그게 아니라 by the fact가 나왔어요. by가 괜히 나온 건 아니겠지. 뭔 느낌이 들어? 수동태의 느낌이 든다 이거야. 사실에 의해서 위협받는 것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거 아니야. 다시 뭐라고? 위협을 받는 것 이렇게 쓰면은 적절할 것 같다 이거야. by랑 같이 묶어서 뒤에 by the fact랑 같이 읽어야 되니까. 그럼 위협받는 거는 우리가 사실 어제 했어요. 형민은 참 어제 그 중요한 걸 했는데 빠졌네, 그지? 어제 했습니다, 어제. 어제 뭘 했었냐? 유한이 기억이 나야 돼. 그 동명사 어제 투부정사 여기 서술형 설명하면서 8가지 형태 여기 적었던 거 기억나요? 맞아. 우주는 오늘 영상을 봤으니까 기억나겠네. 그지? 맞아. 영상을 보고 왔습니다. 보강을 미리 하고 왔어요. 아주 뿌듯하겠네요. 그죠? 이게 받는 것이면은 분명히 동명사의 수동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수동 형태라는 건 being PP 형태예요. being PP 형태. 그지, 세훈아의? 그래서 being threaten이 들어가면 돼요. threatened. ENED.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 이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형태로 가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어떤 사실에 위협받는 거 대신에 다시 뭐 어떤 사실이냐? 하겐다즈가 had the backing of Pillsbury. 이 backing of라는 표현이 뭔가 지원이라고 읽으면 돼요. 그래서 이 필스버리라는 곳에서 지원을 받아. 그러니까 뒷배가 있는 거야. 이제 이 필스버리는 다시 동격 처리하시게 되면은 이 식품 산업계에서는 슈퍼파워야. 그러니까 돈이 짱짱 많은 데 거지. 아주 그냥 제일 뭐 푸드 인더스트리의 애플이라고 하면 될까요? 딱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필스버리가 이 하겐다즈를 막 지원을 해주는 입장이면 벤앤제리스 입장에서 어때요? 쫄리죠. 그러니까 법정 다툼을 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들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변호사 누구 쓸지 우리로 치면 김앤장 써야 되잖아. 김앤장 알죠, 여러분들? 김앤장 변호 거기 법률사무소 알아요? 모르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로펌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펌도 아니야. 거기 사실 로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앤장에서 변호사를 데려다 쓰면 모든 그 법정 다툼은 다 이긴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돈을 존나 많이 줘야 돼요. 돈을 존나 많이 줘야 돼. 한 10억씩 줘야 됩니다. 비싸죠. 근데 그게 다 10억이라고 퉁친 거는 진짜 이거는 너무 이게 진짜 얼버무려서 얘기를 한 거고 케이스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해요. 하여튼 뭐. 근데 봐봐. 이런 분명히 변호사도 비싸게 주고 살 수 있는 저 필스버리가 하겐다즈를 뒤에서 봐주고 있으면 베렌제리스 방에서는 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 거 대신에요.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 대신에 이렇게 베렌제리스가 framed 어떤 틀을 짜 맞춘 거야. 뭐 어떤 틀을 짜 맞춘 거냐? 이 법정 다툼을 갖다가 어떤 형태로 틀을 짜 맞춘 거냐? 이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라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성경책에 나오죠, 그죠? 다윗과 골리앗. 대충 이 다윗이 약자고 골리앗이 거인이었잖아요. 근데 결국엔 다윗이 골리앗 이기죠, 그죠? 그런 이야기로 틀을 짜 맞춘 거야. 근데 거기서 in which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선행사로 해서 가져갑니다. 두 작은 기업의 회사 오너들이 주인이 뭐로 괴롭힘을 받는다 이거야. 누구에 의해서? 이 잔인한 기업 거인. 이 잔인한 기업 거인이 당연히 이 하겐다즈를 말하는 거겠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네는 다윗이고 하겐다즈는 골리앗이 된 거야. 그런 식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나갔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그러겠죠. 하겐다즈가 베렌제리스를 뭐 고소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얘기가 퍼지면 당연히 뉴스 기사들이 쏟아지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뉴스 기사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베렌제리스 쪽에서는 약간의 이런 다윗과 골리앗식의 이야기를 딱딱 털면서 아니 우리 같이 작은 이 아이스크림 회사를 왜 이 거대 기업이 하겐다즈가 왜 이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구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스몰 비즈니스 오너스는 당연히 베렌제리스가 되겠지. 예, 베렌제리스 사람 이름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 우리로 치면은 유한이랑 우주네 이거요. 아이스크림 가게 이름이 유한이와 우주네 이거라고. 베렌제리스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 그다음 문장. 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뭐가요? Feature Stories. 인기 기사, 특집 기사. 아니, 하겐다즈가 베렌제리스를 고소했다더라. 라는 식의 이런 인기 기사가 이 주요 매체에서 등장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등장하는 거 오래 걸리지 않았어. 1987년에 그래서 이 하겐다즈와 베렌제리스 사이에서의 전쟁은 세트우드라는 표현이 정착하다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정착해. 정착한 건 어떤 의미야? 이게 변동이 있어 없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끝난 거야. 끝났어요. 세틀이란 말이 끝나다란 말도 있어. 끝났어. 그러나 자, 이 문장도 독특해. 왜냐하면 우리가 동사 앞은 당연히 주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뭐보다 리걸 팩토리보다 더 중요한 해서 사실상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더 중요한이라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라는 식 얘기할 수 있는 이거는 보호인 거예요, 보호. 우리 밑에 설명 나왔지만 보호 도치가 일어난 겁니다. 보호를 맨 앞으로 빼고 뒤에 동사 쓰고 significant public relations boost까지가 주어인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주어가 뭐보다 더 중요했어. 뭐보다 이 법적 승리보다 더 중요했대. 그럼 뭐가 더 중요했는지 봅시다. 네, 중요한 어떤 대중적 relations, 관계, 이걸 갖다 우린 PR이라 한다 그랬지, 그지? 그래서 홍보. 이 홍보에 대한 상승, 급증, 엄청나게 늘어난 거. 뭐 어떤 근데 그거냐면 베렌제리스가 립이 뭐 수확하다 이런 뜻이죠, 그죠? 뭔가 씨 뿌려놓은 걸 이렇게 하베스트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거둔 자기네가 갖게 된 그런 홍보 급증, 홍보에 대한 확대 이런 것이 법적 승리보다 더 중요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베렌제리스는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지금이야 조금 유명해지만은 그때 당시에 득보였던 거지. 쬐끄만한 아이스크림 회사였을 수도 있다 이거야. 뒤에 읽어보시면 이제 그런 게 좀 더 유추가 되죠. 봐봐요.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입니다. 자, 이런 거는 그냥 많은이라고 읽어도 되고, 근데 나는 진짜 정확하게 좀 알고 싶다. 그럼 100 곱하기 1000 하면 되죠. 그러니까 수십만 명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입니다. 전혀 이 베렌제리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Never heard of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 왜 필스버리가 그렇게 억압하려고 했는지. restrain, 억압하다, 억제하다. 이 회사의 아이스크림을 억압하려고 노력했는지에서 궁금했다 이거야. 아니 필스버리라면 식품업계에서 그냥 1등인데 얘네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베렌제리스를 괴롭히고 있지? 뭐한 짓이지? 1등이면 1등답게 뭔가 약간 관용도 베풀어줄 줄 알고 정당한 경쟁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지들이 뭔가 쫄린 게 있나? 라는 식인 거야.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돼?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도대체 베렌제리스가 뭐길래 저러지? 라는 식으로 베렌제리스가 법정 다툼을 했지만 오히려 베렌제리스에 대한 홍보 효과가 일어난 거야. 어디 아이스크림이길래 하겐다즈가 저렇게 신경 쓰는 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한 사 먹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 들 수 있잖아.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베렌제리스에게요. 하겐다즈의 행동은 요거는 사람들이겠어요. 죄송합니다. 요 댐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하겐다즈의 행동은 인식이 됩니다. 공격으로서 인식이 된답니다. 인식이 돼요. 뭐에 대한 공격이냐면 자, 엔터프리너십,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야. 기업가 정신. 즉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공정한 거래를 통해서 그 기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위협을 받고 자, 패밀리 밸류. 모르겠어요. 이 패밀리 밸류는 뭐 가족의 가치인데 읽어보자면은 뭐 제가 베넨제리스의 역사를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아마 이 두 사람이 뭐 형제였을 수도 있고 이름은 다르지만 성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가문이 만든 그 기업에 대해서 뭔가 공격을 당하니 이 어떻게 보면 가족에 대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걸로 인식이 됐고 마지막에 이 미국의 전통인데 근데 미국 전통과 아이스크림은 좀 관계가 있는 게 아이스크림 트럭이라는 문화가 있죠. 동네마다 아이스크림 트럭을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을 팔아주는 그런 아이스크림이란 게 뭔가 크게 이유는 안 남지만은 그래도 행복과 어떤 뭔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소재인데 그런 소재를 파는 그런 회사들이 뭔가 약간 법적인 다툼을 해가면서 약간 보기 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 이거는 미국 전통에 대한 훼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거를 공격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베넨제리스는 레모네이드를 레몬으로 만들었다. 즉, 뭐 고난과 역경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됐습니다. 그러면 스테이지 3 갈게요. 요약하기. 자, 봅시다. 베넨제리스의 무엇은 베넨제리스는 뭘 했습니다. 그들의 법적 다툼을 이 하겐다즈의 법적 다툼을 작은 기업체 대 거대 기업과의 대결의 이야기로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될까요? 프레임, 그렇지. 틀을 짰다 이거겠죠. 아까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로 틀을 짰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셨으면 됩니다. 과거형 쓰셨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미디어에, 즉 매체에 관심을 끌었고 얻었고 그들의 브랜드적인 무엇을 높였다? 인식이 아닐까요? 레코그니션. 원래는 듣보였는데 이제는 하겐다즈라는 거대 기업에 맞선 회사다 라는 식의 이미지를 얻게 된 거죠. 그죠? 인식을 얻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그지? 분사가 어디서부터 해볼까? 일단 기능을 생각을 해보자. 우리 분사라는 거 형태는 ing하고 과거 분사 두 개가 있을 텐데 얘를 문장에서 어떻게 쓰냐 이거지. 그지? 형민아 어떻게 쓰죠? 뭐 하려고 쓰죠? 얘네를 뭐 하려고 쓰죠? 에? 예, 이렇게 씁니다. 형용사로 쓴다라는 거지, 그지? 형용사로의 무조건 형용사로 쓴다. 즉, 그 동작을, 그러니까 뭐뭐 하다를 어떻게 바꾼 거야? 뭐뭐 한, 아니면은 어떻게 된, 여기는 뭐 한, 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지, 그지? 이런 의미로 만드는 게 바로 ing pp다라는 거야. 그죠? 부드냐? 부드고 있네, 진짜. 소란스러운 거.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네 등급 보고 아닌데 이러는 거야 임마. 저렇게 나올 놈이 아닌데 저러고 있는 거요. 알았어? 그래서 한 하고 있는 된으로 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과거 분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분사가 단독으로 수식을 한다면, 즉 분사만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의 어순이 만들어진다 이거야. 명사 앞에 씁니다. 형용사는 항상 명사 앞에 쓰게 되어 있으니까 분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것들. 자, 문장이 엄청 기네요. 막 읽기 싫게 챙겼죠, 그죠? 네? 가보면. 근데 여기만 보면은 rare blood disorder야. 그러면은 희귀한 이 뭐 혈액 질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혈액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야. 근데 어떤 문제냐면은 발견이 되는 문제야. 뭐 한 뒤에 after decades of searching이니까 수십 년간의 연구 뒤에 발견된 혈액에 대한 어떤 질병이 되겠는데
자, discovered가 분명 과거분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즉, 이 느낌이 딱 와야 돼. 봐봐요. 다시 앞에서부터 읽어보면은, 자, 의사들이 어떤 경우를, 어떤 환자의 케이스 studies of patient니까 그래. 환자들에는 어떤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뭐라고 얘기하면 좋냐. 환자의 어떤 희귀한 케이스를 갖다가 공유를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는 식으로 연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희귀 질환에 대한. 그건데 어떤 질환이 있는 사람이냐. 아까 말했던 희귀한 혈액 질환인 거야. 오케이? 있는 사람. 근데 거기다가 다시 ED를 붙였다. 예? ED를 붙였다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문장이 어떻게 보면 끝나는 건데 여기다 다시 이어 붙였다라는 말은 여기에 대한 수식어가 될 수 있다 이거지. 의미적으로 그건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뒤에다가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분사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를 이루더라. 해석을 해봤더니 수년간의 연구 뒤에 발견된 질환인 거야. 그러다 보면 뒤에다가 붙일 수밖에 없어. 영어는 수식어가 길면 뒤에 붙인다 무조건. 그게 분사가 됐든 뭐가 됐든. 그래서 분사 단독이면 명사 앞이지만은 분사가 구를 이루면은 이렇게 뒤에 쓴다라는 거를 꼭 명심하고 서술형을 접근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봐봐, 이거를 서술형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서술형 문제라면 우리말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겠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 문장을 수십 년 동안의 연구 뒤 발견된 희귀 혈액 질환.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단 말이지. 근데 보면 이제 이렇게 딱 나눠져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discovered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지. 그리고 여기가 지금 with a rare blood disorder 뭐 이 부분이잖아. 그렇지? 근데 어때? 순서가 뒤바뀌어 있잖아. 우리말은. 우리말은 무조건 수식어는 명사 이 혈액 질환을 꾸며주는 수식어는 무조건 다 왼쪽이에요. 왼쪽. 이거는 길든 짧든 무조건 우리말은 다 왼쪽이에요. 네 영어는 그렇지 않아. 길면 무조건 뒤로 빼야 돼. 그러니까 희귀는 봐봐. rare는 앞에 써져 있어. 왜? 한 단어니까. 그지? 한 단어니까 앞에 써져 있어. 근데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길다? 무조건 뒤로야. 영어는. 그거를 우리말을 보고 이 긴 수식어를 어디다 쓸지는 대부분 뒤에다가 배치를 하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형태는 뭐 분사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나중에 보면 뒤에 단원에 보면 뭐 관계사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다 뒤로 배치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고 분사서부터 준비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수식어의 위치에 대한 얘기가 이제 갑자기 연관이 돼서 설명을 했고, 그러면 이제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구별하는 거야. 우리가 명사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이 데이터면은 데이터랑 컬렉트의 관계를 보는 거야. 이건 이제 수동태, 능동태 때 했었던 감각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주어가 하는 거냐, 주어가 되는 거냐라고 봐가지고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 결정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야. 명사가 하는 거면 ing고 명사가 되는 거면 pp라고. 데이터가 컬렉트를 할 수 있으면 컬렉팅 데이터야. 오케이? 컬렉팅 하고 있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 뭔가를 모으고 있는 데이터. 근데 컬렉티드면 이제 뭐야? 모아진, 다 모아진 게 완료된, 수동적으로 된 그런 데이터라고 읽는 게 정확하기 때문에 여기를 ed로 과거분사로 이렇게 데이터를 꾸며준다 이거야. 그 생각을 수동태, 능동태처럼 똑같이 현재분사, 과거분사를 수식할 때도 저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조글죠. 이것도 잘 헷갈려 하시는데, 자, 분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형용사는 어떤 명사랑 항상 끈끈한 관계를, 즉 뭔가 수식을 하든 뭘 하든 아니면은 형용사가 보어 자리에 쓰게 되면은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든 이런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즉 주어 혹은 뒤에 나와 있는 수식하는 명사와 끈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그걸 생각을 해서 자
얘를 마치 주어처럼 생각을 하고 얘는 아예 주어겠지, 그지? 그랬을 때 요 두 존재 혹은 이제 뭐 보호 케이스를 하나 더 설명을 할게요. 주어 다음에 목적어 쓰고 목적어 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요 자리에 형용사 쓸 때도 그럼 얘랑 관계를 맺는 거야. 목적어랑 오형식일 때는. 그렇지? 자, 요때 이 주어 혹은 이 뒤에 나와 있는 명사 요 목적어 요 세 개가 전부 다 뭔가 감정을 일으키는 요소인가? 감정의 원인인가? 아니다. 감정을 느낀 사람이다. 로 구별을 하세요. 이 둘 중에 어떤 건지로 구별하는 거야. 그랬을 때 감정의 원인이다 싶으면은 ing고 감정을 느낀 사람이면 과거분사로 가시면 다 돼. 다 통해. 저런 경우에 다 통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satisfied라고 해가지고 감정을 느낀 거네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 지금 동사 다음에 써서 주어를 설명해주는 보호 자리에 쓴 거지. 요 경우지, 그지? 요 경우지, 그지? 요 경우야. 그랬을 때 이 주어가 customer가 지금 뭔가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 감정을 느낀 사람인 거야. 그렇게 되면 과거분사를 무조건 써야 된다고, 저 자리에다가. 알았죠? 이건 어법 문제로도 대단히 잘 나오는 거잖아. 우리 많이 해봤어요, 솔직히 진짜. 여러분들에게 준 문제에도 분명히 많이 다수의 어떤 연습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말고 저걸 써보려고 하세요. 좋아요. 그 다음 이제 분사구문 얘기 나와야죠. 그렇죠? 분사구문인데 심심치 않게 분사구문으로 바꿔 써라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분사구문을 완성하라라는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자, 알맞는 분사구문을 쓰는 거를 봐볼 텐데 자, 우선 이렇게 생긴 걸 분사구문이라고 봐야 되겠지. 얘들아, realizing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essay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도 분사구문을 배워요. 중학교 때 분사구문을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은 일단 부사절 얘기를 합니다. 자, 분사구문이란 거는 어떤 식의 개념이라고 가르쳐 주냐면 길게 쓰여진, 장황하게 쓰여진 부사절을 아주 임팩트 있게 짧은 형태로 바꾼 걸 분사구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부사절에는 접속사를 쓰고요. 주어를 쓰고요. 동사를 쓰는 형태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분사구문은 기본적으로 접속사를 생략한 경우가 많죠. 그죠? 그래서 접속사가 지워진 형태. 그 다음에 여기 주어도 이제 어떤 주어랑 뒤에 나와 있는 주절 주어랑 만약에 같은 경우 주절 주어랑 같은 경우라면 얘도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동사를 ing나 ing 형태로 바꾸는 게 기본 형태. 그래서 분사구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부사절을 줄여서 쓴 형태라고 보면 돼. 의미는 똑같고. 그래서 이 분사구문이란 거를 보실 때, 이 분사구문이란 거 보실 때 여러분들 이걸 그냥 부사절처럼 해석을 하려고 하셔야 돼. 기본적으로는. 시간도 좋아요. 이유도 좋아요. 조건도 좋아요. 양보, 뭐 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좋아요. 하면서 동시동작도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려고 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일단 서술형으로 만들려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이 논리적인 에러가 있어. 논리적인 에러. 그의 어떤 뭐 에세이, 뭐 자기 어떤 글쓰기 썼던 어떤 자료 이런 것들에 논리적인 에러가 있다는 걸 깨달았네. 깨달았기 때문에 깨달았다면 깨달았을 때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으면서 뭐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그걸 지금 여기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 뒤에 같이 읽어야 돼. 뒤 두 가지 사건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따라 얘가 할 때도 될 수도 있고 때문에도 될 수도 있고 뭐 함에 따라도 될 수도 있고 하면서도 될 수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도 될 수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내용을 읽어볼게. 자, 깨달았죠, 그죠? 깨달았고 그가 즉시 그의 주장을 고쳤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깨달았을 때도 될 수도 있고 깨달았기 때문에도 될 수도 있겠네, 그지? 이 고친 것에 대한 원인이 지금 여기 설명이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런 식으로 생각을 우리말로 나왔을 때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 이거지. 일단 분사로 시작을 해야 돼 얘들아. 일단 분사로 시작을 하시는 거 생각해 보세요. 부정적인 형태라고 한다면은 앞에다가 이렇게 낫을 박아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낫이나 아니면은 뭐로 시작할 수도 있어? 네버로도 시작을 할 수 있어? 상관없어.
어차피 부정적인 의미라고 보시면 돼. 아닌 거야. 아닌 거. 자, 그리고 이제 완료형 분사구문이야. having pp 형태가 나오겠지? having pp 형태. 자, 이런 건 이제 아예 물론 이제 뭐 아예 그냥 우리말만 줘놓고 쓰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부사절을 줘놓고 이 부사절을 분사구문으로 바꿔 써라라는 문제도 뭐 원하신다면 낼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그러실 때 어떻게 바꾸는지 한번 봐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접속사를 지운다 그랬습니다. 그지? because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주어는 주절 주어랑 같은지 보라 그랬죠. she랑 같은지. 이때 조심할 거는 3인칭 같은 경우에는 she 하면은 그냥 she 같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 she는 내가 리오를 가리킬 수도 있지만 여기 she는 태연이를 가리킬 수도 있어요. 둘 다 she잖아요. 그럼 동일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면은 해석을 통해서 동일한 존재인지 확인을 해보고 지우셔야 된다 이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다시 봐봐. 그녀가 어제 소설을 다 읽었기 때문에 그녀가 이제는 그녀의 생각을 공유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말인 거야. 그러면은 읽은 사람과 공유할 사람은 동일한 사람이네, 그지? 그러면 지워도 돼. 쉬쉬 지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동사를 ing 형태로 바꾸기만 하면 끝납니다. 분사구문은. 이렇게 세 가지 과정만 끝나면 부사절에서 분사구문이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 보셔야 될 게, 자, 부사절의 동사는 과거 시제입니다. 근데 주절의 동사는 현재 시제죠, 그죠? 시제가 달라요, 달라. 이 다름이 부사절에서는 동사의 형태로 구별이 되는데 만약에 이걸 그냥 ing로 써버리게 되면 분사구문에서는 구별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애초에 ing로 쓰게 되면 뒤에 주절의 시제랑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는 현재가 아니죠. 지금 끝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과거에 어저께 끝냈다는 말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달라진다는 말이야. 그럼 의미를 보존하기 위해서, 즉 여기랑 다른 시제입니다 라는 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요거다 이거야. 요 having pp 형태다라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 시제보다 앞서. 시제가 앞선다는 표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가 현재가 있어요. 앞선 시제는 과거고요. 더 앞선 시제는 had pp겠죠. 대과거 형태. 앞선다라는 개념은 이런 거예요. 왼쪽으로 가는 거, 그지? 그래서 앞서기 때문에 그 앞섬을 표현하는 방법이 having pp 형태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분사구문에서 이렇게 having been 형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그냥 being 형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이제 부사절의 동사가 비동사였던 거야. 비동사는 요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 비동사라면은. 그럴 때 그 비동사의 형태 having been이랄지 being은 생략이 가능합니다. 지워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방금 제가 설명했었던 것 중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해결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잠깐 들어볼게요. 어떻게 설명했었냐면, 자, 분사구문은 여기 나와 있는 동사를 ing로만 바꾸면 끝나요 라는 표현을 했지, 그지?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분사구문이라고 생긴 것 중에서 ing로만 시작하는 게 아니야. 분사구문은 pp로도 시작을 했던 게 있어. 그러면 그건 이제 뭐였던 거야? 빙이 생략돼 있고 pp로 시작한 거다 이거야.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분사구문은 pp로도 시작할 수 있어. 뭐? 빙이 생략되면 혹은 having been이 생략되어 있으면 pp로도 시작할 수 있고 그 pp로 시작한 것은 그럼 어떤 의미를 자동적으로 갖는 거야? 뒤에 비동사가 나와 있고 pp가 있으니까 무조건 수동적인 의미를 갖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수동적인 의미를 갖는 거야. 알겠어요? ing면은 능동적인 의미를 갖는 거고. 알겠어요? ing면 능동적인 의미, 즉 여기 나와 있는 주어가 끝낸 거. 근데 pp면은 수동적인 의미니까 여기 나와 있는 스튜던트들이 칭찬을 받은 거가 만들어지지.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분사구문에서 잘 내는 문제가 뭐야? 분사구문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다 밑줄을 치고 야 이거 praising이냐 아니면은 praised냐 라고 물어본다 이거야. 이것까지 연결이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연결이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면 된다고?
뒤에 나와 있는 주어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야. 의미적으로 주어인 거야. 그래서 얘가 칭찬을 받으면 이게 맞는 거고, 아니 얘가 칭찬을 하고 있는 상황이면 이게 맞는 거고. 오케이? 분사구문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도 이제는 우리가 해결이 가능한 거야. 알았지? 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다양한 분사구문 해가지고 나옵니다. with 분사구문부터 이제 막 나오죠, 그죠? 여기 한번 봐봐요.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아 진짜 말이 너무 많았어. 자, 이거는 이제 뭐 한 채로 혹은 뭐 왜 한 채로만 있냐? 뭐 된 채로도 있어야 돼요. 된 채로도 있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 있는 분사구문이 이 with 명사 분사구문에서 이 분사의 형태가 한 채로면은 ing를 쓴 형태겠고요. 된 채로면은 과거분사를 쓴 형태입니다. 알겠어요? ing, pp 형태를 골라라라는 식의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분사구문 형태예요. 그러면 분사가 ing로 쓸래, 과거분사로 쓸래 라는 거는 무조건 여기 명사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그 명사 찾는 거 뭐 수식하는 명사일 수도 있고 보호 역할이라고 한다면은 뭐 주어 자리에 쓴 거, 목적어 자리에 쓴 거 보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아까 그지? 그랬는데 그럼 이 분사 구문에서는 뭐냐면은 얘를 주어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얘가 뭘 하고 있으면 ing고 얘가 뭐가 되고 있으면 pp인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그의 플래시라이트, 우리가 손전등이라 할 수 있겠지, 그지? 손전등이 켜져 있는 겁니다. 뭘 켜고 있는 게 아니라 손전등이. ing로 쓰면 손전등이 뭘 켜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지? 얘가 켜지면 상관없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turned, ed 형태로 쓰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야. 자, 두 번째. 주어가 있는 분사구문인데, 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분사구문이라는 게 분사를 시작을 하겠지만은 분사 앞에 이렇게 명사가 달려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 뒤에 나와 있는 주절하고 다른 거야, 달라. 주어가 달라. final deadline이니까 최종 마감 날짜죠, 그죠? 최종 마감 날짜가 다가왔네요. 그랬을 때 그녀가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포트를 끝내려고. 나가왔으니까 끝내겠죠, 그죠? 여하튼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다르면 남겨줘야 돼요. 남겨줘야 돼요. 세 번째로, 자, 접속사가 있는 분사구문은 이렇게 분사구문 앞에다가 접속사가 달려있는데 그럼 이건 틀린 거냐? 아니야, 맞는 거야. 그럼 왜 달려있냐? 이거는 이 문장을 쓴 사람이 꼭 애프터로 읽어주십사. 즉, 얘를 안 써놓으면 분사구문이 아까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런 오해를 만들기 싫어서 글 쓴 사람 중에서는 접속사를 남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 겁니다, 이것도.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분사구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된다, 이거야. 그리고 여기 팁 해가지고 나와 있는 잘 틀리기 쉬운 분사구문이 나와 있어요. 여기만 확대해서 봐볼까요? 이렇게만. 자, 여기가 부사절이겠네요. as가 붙어 있으니까. 자, 뭐가 있었다? 어떤 자료에 뭐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거야. 자료에 부족함이 있어. 자원의 부족함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자원이 부족해서, 자, 조직이, 단체가 어떻게 했다, 이런 문장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요거를 분사구문으로 만드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자, 주어를 대어로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주어가 아니긴 합니다, 얘는. 얘는 원래 부사가 맞아요. 부사가 맞고, 우리가 이 문장을 설명을 할 때는 이건 도치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원래 문법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분사구문을 만들 때만큼 얘를 주어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나와 있는 organization과 어떻게 같아 달라? 다르지, 그지? 다르면 어떻게 하라고? 남기라고. 그래서 분사구문을 만들 때 대열이 앞에 이렇게 쓰입니다. 주어라고 생각을 해서 쓰는 거야. 사실상 주어는 아닌데. 그리고 나서 비동사나 ing 형태로 바꿔가지고 there being으로 시작하는 분사구문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있다, 뭐뭐가 있다라는 의미를 만드는 분사구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대열 다음에 비동사 분사구문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분사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겨. 여기까지가. 분사에 대한 설명은 끝난 겨고 이제 접속사 얘기를 가봐야 돼. 넘어가 볼게요. 자,
접속사는 첫 번째로 보는 게 이제 전치사와 접속사를 구별하라 라는 게 문법 문제로도 잘 나오고 서술형 문제로도 잘 나온다 이거야. 자, despite 봐보죠. despite는 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aving access to digital textbook that would reduce the weight of her backpack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치사구가 연결하는 이거는 이제 동명사구입니다. 동명사죠. 동명사구가 쭉 되고 여기 중간에 관계사까지 텍스트북 연결 수식해주는 관계사까지 붙어가지고 길어졌어. 근데 길어진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주어 동사 관계는 없다 이거야. 그지? 그걸로 저기가 전치사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왜? 지금 이 의미는 사실은 올도우, 도우의 의미랑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의미가. 의미가 똑같은데 얘네는 뒤에다가 주어 동사를 써야 돼, 그지? 주어 동사를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despite 뭐 같은 계열로 in spite of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만 나와야 돼. 동명사구만 나온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구별을 해야지 의미적으로는 절대 구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죠? 뒤에 구조를 보시고 구별을 해라.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뭐 의미가 같아서 혼동될 수 있는 거 방금 despite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왼쪽이 전치사고 오른쪽이 접속사다 이거야. 그럼 뒤에 나오는 게 다르다 이거죠, 그죠? 뒤에 나오는 게 여기는 명사나 동명사면 여기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 자, 그런 거 보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두 번째 등위 접속사와 상관 접속사의 병렬 구조인데, 자. 병렬 구조 많이 들어봤죠, 그죠? 형태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연결된 것들은 서로 동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an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steamed the milk 했고, poured it carefully 했다 이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동사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 이렇게 과거형 동사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 형태를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촉이 딱 있어야 돼. 자, 등위 접속사라는 게 있어요. 등위 접속사. 여러분들 아주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and나 or이나 but을 말합니다. 오케이? 이 등위 접속사 다음에 자, 문법 문제에 한해서 동사가 나오고 이 동사에 대해서 만약에 밑줄을 쳤다. 예? 혹은 이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서 밑줄을 쳤다. 혹은 이 뒤에 동명사가 나와서 밑줄을 쳤다. 혹은 이 뒤에 형용사가 나와서 밑줄을 쳤다. 동사,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밑줄을 쳐가지고 물어본다. 다 병렬 구조 물어보는 거야. 해석을 통해서 의미상 연결이 되어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라고. 접속사 다음에 거를 밑줄을 쳐놓고 물어보는 거라면. 그래서 여기서도 만약에 문제로 poured라고 밑줄을 치고 나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의미적으로 봤을 때 steamed랑 같으니까 같은 거야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서 요거 하나는 그래도 봐야 되겠다. 아까 투부정사 얘기를 했는데 투부정사는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의 to가 생략이 돼서 동사 원형으로 보인다.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동사 원형인 거다고 연결시켜 버리려는 혹은 동사 원형인데 여기는 투부정사인데 그러면 얘는 틀린 거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해석을 통해서 그의 목표는 curate 하는 거고 conserve 하는 거다라는 거야. 전시하는 거고 보존하는 거다 이런 말인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어. 상관 접속사도 역시나 병렬 구조를 띱니다. 상관 접속사라는 게 결국엔 등위 접속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앞에 어떤 말들이 붙어서 본인들만의 특수한 의미를 만드는 접속사들인 거야. 그지? 알고 있죠? 그죠? 얘네도 역시나 병렬 구조를 취하고 있어. 자, not A, but B지, 그지? A가 아니라 B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전치사구가 각각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어. 그래서 힘이라는 것은 뭐 약함을 부인하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연약한 점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전치사구가 서로 병렬 구조로 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겠어요. 아, 그리고 접속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밑에 보면은 이런 상관 접속사가 주어가 파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어 파트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집중하세요. 계속 지금 제가 연이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막 멍 때려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알겠죠? 계속 막 정보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제가. 저도 힘듭니다. 말하는 저도 힘들고 정보가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필터링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저도 힘들어요. 이런 수업은. 계속 말을 해야 되니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텐데 집중하고 서로 힘내게. 우리 같이 가는 사람들이야. 알았지? 같이 가는 사람들이야. 봐봐. 이게 주어가 되면은 얘는 무조건 복수겠지, 그지? 얘는 무조건 복수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어디냐면 B가 주어라고 생각을 해야 돼. B가 단수면 단수 취급하시면 되고 복수면 복수 취급하면 돼요. 알겠죠? 다행히 뒤에 나와 있는 것을 수일치하기 때문에 바로 동사랑 이렇게 연결하기 쉬워. 근데 뭐만? 얘는 앞에 있네. 얘는 앞에 있단 말이야. 앞에 있는 거랑 봐야 된다고. 쟤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B 예절에서 A 같은 경우에는 수일치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일단 B에 맞춘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오늘 설명 마지막 거. 자, 대절, 외대절 얘기 가볼게요. 대절, 외대절 얘기 가볼게요. 봐봐요. 자, 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우리가 어법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대다면 항상 더럽게 떠오르는 게 와시족을존. 진짜 이거 안 냈으면 좋겠는데 맨날 내족을존. 대신지, 와신지, 대신지, 와신지, 대신지, 와신지, 그지? 그러면 항상 뭘 찾아야 된다는 거지? 뒤에 구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뾰족하게 야 이것만 보면 돼 이런 식으로 저도 설명하고 싶은데 그런 게 아니니까 일단 that은 여기선 접속사로 생각을 하시고 what은 관계대명사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관계대명사는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해. 그래서 주어 역할을 하면은 동사부터 나올 것이고 목적어 역할을 하면은 주어 동사까지 나오는데 필요한 목적어가 없을 것이고 그런 식의 구조를 보셔야 된다 이거야. 한다 무엇을 했는데 무엇을이 없어. 특히나 이 형태가 what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나 that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서로 같아요. 그죠? that도 무조건 주어 동사로 나오고 what도 만약에 what이 목적어 역할하는 거라면 주어 동사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상황인지 아닌지를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거는 연습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 자, 다시 된 얘기가 나와서 구조 봐봐. that 다음에 주어 나왔죠, 동사 나왔죠, 목적어 나온다 이거야. 이 제품의 가격이 결정한다 그것의 품질을. 을 해가지고 다 썼어. 이러면 되신 거예요. 근데 what은 봐봐. what은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없이 나온다고. 봐봐. 그래도 해석은 제품의 품질이 결정하는 것. 이렇게 해도 돼. 그렇게 해도 되잖아. 그지? 결정하는 것. 이런 식으로도 문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what은 목적어가 빠진 채로 나오는 경우이니까 꼭 구별을 해라. 라는 얘기 합니다. 자, 대시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쓸 때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whether나 if는 뭐뭐인지 아닌지가 되겠죠. 그죠? 뭐인지 아닌지라는 문장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면 그때는 꼭 if나 whether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때 이제 if나 whether 쓰실 때 조심해야 될 건 if죠. 왜? if는 if로 시작한 주어 동사 요 절은 일단 어디만 쓴다라고 생각하시냐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역할. 요 역할 할 때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처럼 지금 봐봐. 여기는 동사 앞에 지금 주어 자리입니다. 주어 자리예요. 그렇게 applying machine learning 미안합니다. 여기까지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applying machine learning이 enhance the accuracy 할지 말지 이란 말입니다. machine learning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기계적 학습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정확도를 높인다는 거. 이런 학습을 적용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이는지 아닌지 이런 말인 거야. 그것은 분석이 되어 있다라는 말인데 여기 웨더절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걸 if로 바꿔 쓸 수 있냐 했는데 이거는 수정할 수 없다 이거야. if는 여기서는 안 돼.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if절은 동사 다음에 목적어 자리 여기다가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동격절은 이제 아이디어와 같은 여기도 나왔습니다. 팩트, 뉴스, 뭐 오피니언, thought, 아이디어까지 해가지고 이런 명사들 다음에 자 봐보세요. 다 의미적으로 봤을 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 어떤 사실, 소식, 생각, 의견, 이것도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에요. 그랬을 때 내용을 담고 있을 때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죠? 뭐라는 생각이죠. 그죠? 뭐라는 생각. 그럴 때 동격절 대을 쓸 수 있고 이 역할이 관계대명사랑 되게 흡사합니다. 관계대명사도 뒤에 절이 와가지고 이 명사를 수식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 대을 밑줄을 치고 여기가 위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봐야 돼? 얘도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얘도 주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역할을 한다고. 반대로 생각하면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뒤에. 그래서 정확하게 해석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한다. 선생님 목적어 없는데요. 야 이거는 해석을 해보고 네가 목적어 없는지 판단을 해야 돼. 그냥 뒤에 단어 빠졌다고 목적어 없는 거 아니야. 그냥 보면은 긍정적인 토론을 이렇게 증진시키는 거 하게끔 만드는 것이 뭐 강화된다라는 생각. 이것이 강화된다라는 생각. 그래서 주어로 끝난 거. 주어 동사로 끝나는 일형식 문장인 거야. 목적어가 필요가 없어 이때. 아 뒤에 있네. 미안해. 팀워크라고 있네요. 미안합니다. 웜에. 그러면 팀워크를 강화시킨다라는 생각 이거지, 그지? 그렇게 되면은 굳이 이거는 위치가 지금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주어도 있고 여기 목적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없겠습니다. 오케이? 대수로만 쓸 수 있다. 설명은 끝.